안녕하십니까.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을 보겠습니다. 법원은 법의 근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관습법은 관습이 오래 행해져 온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다 그렇다고 믿는 거죠. 그게 타당하다. 규범화된 것이다. 관습법은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규범화된 것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조리는 사물의 이치나 본성을 뜻하는 말로서 불문법이다.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러므로 조리도 법원입니다. 다음입니다. 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는 무엇입니까? 조례입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고 조례는 지방의회가 정합니다. 그리고 명령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제정된 성문법이다. 그러면 맞습니다. 명령에는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이 있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행정각부령. 그래서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법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상법 1조에서는 상사에 관하여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본법은 상법이죠. 자, 상법이 규정되고 상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적용되고 상관습법도 없으면 그때는 뭐하라? 민법에 의한다. 순서입니다. 상법이 의하고 상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의하고 상관습법도 없으면 그때 민법이 의하라.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다음 민법 1조에서 법원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이 법률은 뭐예요? 민법이죠. 그러니까 민사에 관해서 무조건 민법이 적용됩니다. 근데 민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106조에는 사실인 관습이에요. 이 사실인 관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하도록 관습이 사용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 법원 조직법에 보면 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서만 하급심을 기소합니다. 당해 사건에 관하여서만. 당해 사건. 그래서 모든 사건 그럼 틀립니다. 법원의 상급심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관해서만 생깁니다. 법은 필연법칙인 존재의 법칙. 필연법칙인 존재의 법칙. 자,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에는 사람이 만들거나 가공할 필요가 없죠.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재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또는 자연 존재의 법칙 또는 자연법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필연 법칙은 존재의 법칙이며 이것은 존재의 법칙이고 자연 법칙이다. 여기는 사람이 가공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법은 이런 자연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은 이런 법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는 당위의 규범. 그래서 법은 당위. 그런데 필연 법칙인 자연은 존재 법칙. 그냥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법은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법은 권리와 의무의 양 측면을 갖습니다. 권리가 있으면 대부분 의무도 있어요. 권리와 의무는 성실히 수행해야 돼요. 권리와 의무의 양 측면을 규율하는 점에서 양면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법은 양면성, 즉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도덕은 권리는 없고 의무의 측면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면성이에요. 도덕은 일면성. 즉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강조된다.
그래서 일면성이죠. 의무만이니까. 이거는 권리 의무 둘 다 있으니까 양면성이란 말입니다. 법의 적용이란, 자, 법의 적용이란 맨 위에가 법이 있어요. 법이. 그리고 하위 개념으로 구체적 사건, 사안이 있어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법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상위 개념, 구체적 사건은 하위 개념. 자, 법의 적용이란 구체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정법이 어느 규정을 그 사건에 적용할 것인지 판단 과정으로 적용될 추상적 법규를 상위 개념, 이 법규를 상위 개념, 구체적 사안, 사건을 하위 개념으로 하여 결론을 도출합니다. 자, 불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공익 또는 기타 법 정책상의 이유로 사실의 진실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확정된 사실로 의지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고 중요한 거 이겁니다. 단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간주라고 한다. 즉, 단증을 허용하지 않으면 간주고 단증을 허용해서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다 그러면 추정입니다. 그래서 추정은 단증을 들어서 뒤집어 엎을 수 있지만 간주는 단증을 들어서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요. 단증을 허용하지 않아요. 간주는. 단증을 허용하는 것은 추정입니다. 추정은 다른 반증을 들어 효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정은 단증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 공권, 주관적 공권이란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는데 평등권, 자유권, 소유권, 생존권, 참정권, 특별히 참정권이 개인적 공권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한 국가의 법은 국적을 묻지 않고 그 영토 내에 있는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현재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이죠. 물론 대한민국은 이부까지도 포함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이 이제 대한민국 영토 내에 미치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 들어온 캐나다인이든 미국인이든 불문하고 이 영토 내에 있는 한반도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대한민국 법이 미친다. 이 영토 내에 있으니까 속지주의라고 하죠. 땅지자를 써서 속지주의. 이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이 땅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속지주의입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이내, 이건 뭐 반드시 나오니까 외우두셔야 합니다. 공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20일이 경과하면, 공포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20일이 경과합니다.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과 도덕의 차이점. 자, 법은 양면성, 권리와 의무, 양면성이 강하고 도덕은 일면성, 도덕은 주로 의무만이 강조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법은 양면성이 강하고 도덕은 일면성이 강하다.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서는 권리죠. 타인을 위하여 그자에게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권한 그러면 자격이다. 이제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관습법은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규범화된 것이다. 맞는 표현이죠. 조리는 사물의 이치나 본성 맞습니다. 불문법이다. 맞죠? 민법에 관하여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오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있기 때문에 조리는 법원입니다. 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자치법규이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규칙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는 뭐라고요? 조례입니다. 그럼 규칙은 누가 제정하나요? 지방 자치단체 누구요?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규칙이란 말이죠. 그러나 시의회에서 정하는 것은 조례입니다. 명령은 행정기관에 제정된 성문법이다. 맞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각 부령 이런 것들이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은 주로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불리죠. 그래서 명령은 성문법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요,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규칙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합니다. 문제 2번입니다. 법은 자연의 필연법칙. 자연의 필연법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유인력법칙 같은 거. 그렇죠. 존재의 법칙이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법은 이런 존재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이고 정치적 사회 조직의 강제성을 띠고 있는 만든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만든 거예요. 당위의 규범이다. 그래서 존재의 법칙이 아니라 당위의 규범이다. 법의 적용이란 구체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정법이 어느 규정을 그 사건에 적용할지 판단하는 과정으로 적용될 이 추상적 법규를 위에다 놓은 거죠. 그래서 추상적 법규를 위에다 놓으니까 이것이 상위 개념이고 구체적으로 발생한 사건, 사안을 밑에다 놓으니까 하위 개념이다. 그래서 상위 개념, 하위 개념으로의 결론을 도출한다. 문제 4번입니다. 무엇은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불명확한 사실에 대해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모든 사실과 다른 반증을 들어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 다른 반증을 들어서 효과를 뒤집을 수 있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정. 다른 반증을 들어 효과를 뒤집을 수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간주. 근데 여기서는 다른 반증을 들어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 들어간 건 추정이 되겠네요. 추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면 반증을 들어 효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추정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한 국가의 법은 국적을 묻지 않고 국적이 어디냐를 묻지 않고 캐나다인이든 미국인이든 우리나라 영토 내에 들어왔다면 모두 대한민국 법이 적용을 받는 거 뭡니까? 속지주의입니다. 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은 도덕보다 상대적으로 내면성이 강하다. 어떤가요? 틀렸죠? 법은 어떻습니까? 밖에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러나 도덕은 우리의 양심 안에 있는 거예요. 내면적이죠. 그래서 내면성이 강한 것은 뭡니까? 도덕이죠. 도덕은 법보다 상대적으로 타율성이 강하다? 아니죠. 도덕은 오직 누가 다스릴 수 있나요? 우리의 양심만이 그걸 규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법은요. 안 지키면 밖에서 그렇죠. 공무원이 와서 강제하죠. 법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타율성이 강하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법이죠. 법은 양면성이 강하고 그렇죠. 권리 의무. 도덕은 일면성이 강하다. 의무만이 주로 부각된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네요. 도덕은 법보다 구별적인 측면에서 강제성이 강하다. 법이 강제성이 강하죠. 그래서 그것도 틀렸죠.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의 효력입니다. 법은 재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0일 경과,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법의 효력기간이 미리 정해진 법률을 특별법이라 한다? 틀렸죠? 뭐라고 한다? 특별법이 아니라 한시법. 예. 그 기간을 정했다 그래야죠. 한시법이라고 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맞는 표현입니다. 속인주의는 영토주권이 적용되는 원칙이라 영토주권이 적용된다. 한반도 내에 캐나다인, 미국인 다 한반도법, 대한민국 법을 적용받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속지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속인주의는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다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 이것이 속인주의란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 그러면 속인주의예요. 그러니까 영토주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속지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그러면요. 3번이 되겠네요. 형법 1조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어떤 시요? 행위시, 재판시가 아닙니다.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돼서 그 범죄 행위가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죠. 그럼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는 그것은 신법에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리한 법은 소급 입법이 금지됩니다. 그렇지만 가벼우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소급 입법을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형법의 예외적 소급 적용입니다. 범죄 후에 법률에 변경된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인정된다. 신법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의 시행기간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다. 맞습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30일? 아니요. 며칠이라고요? 20일. 20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소급 적용해 주겠다 이 말이죠.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그러면 뭡니까? 속인주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틀린 거는요. 옳지 않은 거 2번이 되겠네요. 공포한 날로부터 21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안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1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맞고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재판 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행위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합니다. 재판 시가 아니라 행위시의 법률에 의합니다. 법 조문입니다. 10번입니다.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연법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무법은 당사자의 의사에서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법입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인 사법이며 실체법이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나요? 부동산 등기법은 사법이 아니라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실체법이 아니라 민법의 실체를 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공법이며 절차법입니다. 오늘날 국가의 개입이 증대되면서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공법이고 민법의 실체를 실현하는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정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은 반증을 들어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균등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면 깨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NA 검사를 해서 남편의 자녀가 아니란 것으로 밝혀지면 이 추정은 깨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혼인 중에 부인이 임신했다 그러면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실종 선고는요.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그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아니라 본다입니다. 실종 선고는 본다, 간주한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종 선고는 추정이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본다. 11번입니다. 사실 확정에 의한 실정법의 추정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맞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유난으로 사망한 경우, 즉 특별실종이죠.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증을 들어서 뗄 수 있어요.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니죠. 추정이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게 조문이에요. 간주 규정입니다. 그러면 실종 선고가 있는 경우에 실종기간 만료 시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고 실종기간이 만료하면 사망한 것으로 보는데 실종기간 만료 후에 그 사람이 살아 돌아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사망한 것으로 보는데 실종 선고 취소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이때는 사망한 것을 본다를 깨는 게 아니라 본다는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깨는 것은 취소 소송, 실종 선고의 취소 소송으로 해결하지 추정으로 깨는 게 아닙니다. 다음, 지배권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객체를 직접 지배, 지배권, 직접 지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익을 향수하는 권리로 물권, 친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이런 것이 지배권입니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자,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인격권은 권리자 자신을 객체로 하는 권리이다. 맞습니다. 사원권은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다. 맞습니다. 형성권은 권리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 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권리. 맞습니다. 형성권 그러면 항상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 변동 효과가 나온다. 지배권은 배타적 지배를 하면서, 이거는 직접적 지배를 하면서 타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타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항변권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의 적용은 구체적인 사안을 법 규범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표현이죠. 법의 적용은 구체적 사안을 상위 개념? 아니죠. 법이 상위 개념이죠. 추상적 법규가 상위 개념이고 추상적 법규범을 하위 개념. 틀렸죠. 추상적 법규범을 상위 개념으로 하고 구체적 사안을 하위 개념으로 한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법이 적용될 구체적 사실을 확정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국가생활에서 구체적인 법의 적용은 재판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사법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서도 권리와 의무는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권리, 의무는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서도 표리를 이루고 있다는 거. 계약 해제권은 형성권입니다. 그냥 내가 해지하면 해지하는 거예요. 그에 대항하는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계약 해제권은 형성권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형성권은 권리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에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항변권은 청구권자 이행 청구에 대해서 이행하라 이럴 때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행사되는 권리, 그것이 항변권입니다. 자, 권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권리와 의무는 사법관계에서만 표리관계를 이룬다. 틀렸죠. 공법관계에서도 표리관계를 이룹니다. 계약 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해제권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형성권이에요.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권리 변동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형성권인데 계약 해제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은 청구권자 이행 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행사한다. 청구권자 이행 청구에 거절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이건 항변권이라는 거예요. 항변권.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죠.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맞습니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